방금 소개받은 김용현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한국광기술원에 안에 있는 AI 광에너지연구센터입니다. 원래는 이제 AI 자가 붙지 않았었고요. 광에너지연구센터였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태양 전지에서부터 태양광 모듈까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데이터는 쌓이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필요해서 이쪽 앞단에 이제 관리를 시작하면서 AI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접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이미 황 교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왜 에너지에 AI가 활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린 후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보통 인공지능은 하나의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하면 그 알아들어서 기가진이나 이런 것들 알아들어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해주고 이런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AI 하면은 뭐 어떤 걸 진행해 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불을 켜준다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건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을 인공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들인데요.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던 판단, 언어, 추론, 딥러닝 이러한 5가지 기능들을 가진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언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서 보시다시피 문화관광, 의료, 제조, 금융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건 의료에서 많이 봐왔죠. 의료에서 저희가 어떠한 심전도를 측정을 하면 심전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에너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국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린 뉴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과 연계시켜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한전과 한전 KDN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예측을 해서 발전량을 늘리거나 또한 어떤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력이나 이런 데서 발전량이 많아지면 이것들을 차단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연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연계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실생활과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과 같이 연계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는 인공지능은 언제나 데이터에 대한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을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반복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형성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시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실증 검증을 받으면 다시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계속 돌게 되고요. 이 돌고 도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얻는 이익은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기능의 그러한 사회적 기반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AI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가지고 얼마나 영향성이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이 장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에너지 관련 기업의 변화 경험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영향성이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성이 적은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베이직 매터리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R&D나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다른 펑션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계됐을 때 전부 다 이런 큰 영향성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에너지와 얼마나 더 연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R&D 부분하고 마케팅 및 세일즈와 더 연계돼서 더 크게 많은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보면 마케팅 및 세일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케팅 및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세요. 뭐 우리가 P2P에서 거래를 해서 데이터를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향이 되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저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면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LED 조명이나 이런 조명들이 있죠. 여기에 이런 에너지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갈 때 보면은 이제 센서에 따라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모아지면 이 건물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언제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많이 오고 가고 있구나라는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네이버나 다음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많이 모였구나.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자기들 그 데이터를 익명 처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뭐 소비자 그 마트나 이런 저희에게 여기에 어떠한 음식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다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마케팅과 세일즈에 대한 부분을 저 하나의 포인트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이나 기존의 그냥 R&D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과 세일즈 그 다른 상업적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그 세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각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네, 독일 대표적인 독일, 유럽,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에서는 이제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AI 클러스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캐나다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MIT나 그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용들은 아마 우리가 진행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많은 민간 자금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이 하고 있으면 미국과 적대적인, 영구적으로 적대적인 이 중국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하고 있죠. 인력을 빼간다거나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단순히 치팅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조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그 R&D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핀란드에서도 예전에 노키아라는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쪽에 AI와 접목시키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AI와 연계를 시켜서 삶의 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와 관련되고 있는 것들만 대표적인 것들 좀 추려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실리콘밸리에서 AI 제품의 확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구글 네스트나 이런 영역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도 되고요. 또한 어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측을 해서 발전량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것들을 자기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발전량을 예측을 해서 이 지역에서 발전량이 좋습니다 하고 기업에다가 그 세일즈를 합니다. 여기다가 설립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공위성의 기반을 통해서 태양광과 연계를 시켜서 하는 세일즈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ICT가 원래 이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ICT를 활용해서 에너지 데이터나 제어 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하면서
전력망에 대한 IT 네트워크를 요즘에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전력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거래도 가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망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부분 또한 진흥화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AI의 재생가능 에너지 예측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들이 발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예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이제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이유가 중국이 발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산업화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많은 필요한 전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예측 기반의 그룹 움직임을 추적해서 에너지를 예측하는데요.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땅이 넓기 때문에 내몽골 쪽에 햇빛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는 몇 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량을 끌어오는데 발전량이 끌어올 때 소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전력 감축에 대한 부분을 이미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들이 이미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력회사와 연계한 국가 전체 10% 에너지 전력 감축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 인공지능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대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국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력 시장이 외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전이라는 큰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력이 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또 데이터에 대한 시장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활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R&D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지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와 연계시킨다는 것들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것 좀 느끼는 것들이 좀 작죠.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데 왜 그러냐? 아까 전에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에서는 자기가 배전하고 있는 곳에 외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력의 그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한 100이라는 수치로 계속 전력을 내보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20이 더 들어오면 120이 되겠죠. 120이만큼 갑자기 전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시스템에서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컷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 아니면 갑자기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전력을 줄였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갑자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에너지가 모자라서 셧다운 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에 대한 그 해소에 대한 요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잠재 수요나 부정확한 예측 결과가 현재는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데이터긴 하지만요.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잠재적인 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부정확한 결과를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이런 지스트나 이런 곳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으로는 성장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데이터는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런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내는데요. 이것만 오픈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와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조해왔지만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넷제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넷제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파리 협정 이후에 우리가 저탄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올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린 뉴딜과 연계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올해 지금 나온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추진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아주 최종 목표는 넷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접단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업단의 그 컨소시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을 광주시에서 출범하면서 예타면제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허브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연계되어서 현재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통해서 그 DNA,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AI에 대한 생태계 강화, 그 후에 디지털화, 에너지 확산 및 녹색 산업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전체적인 도시 공간의 인프라에 대한 녹색 전환, 그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확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4일에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 후에 광주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참여했었는데요. 광주시에서 진행했던 하나의 9대 핵심 과제에서도 저도 이제 참여해서 이런 과제들을 도출했었는데, 광주시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플러스 휴먼 뉴딜, 광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생과 안전에 대한 휴먼 뉴딜을 전체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최대 9가지의 과제를 도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를 2045년 100%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위해서 시민 주도의 에너지 분권 또는 그린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공동주택, 빌딩, 도로, 산업단지 등에다가 깔겠다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AI의 국민 DR에 대한 플랫폼하고 수송 분야, V2G의 적용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거는 디지털하고 플랫폼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I라는 그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 디지털과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시장의 디지털 적용성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냥 디지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의 발전에 대한 예측, 운영에 대한 부분, 송배전에서도 고장 예측, 그다음에 최적 관리, 수요자는 소비의 최적화, 프로슈머, 그다음에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디지털과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앞서 있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연계시켜서 빅데이터나 AI 분석 툴을 활용을 해서 ICT 기술을 가지고 전체 자동차나 에너지 여러 가지 통신의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공용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다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좀 들어보셨겠지만 에너지 거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고 있고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에너지 프로슈머 연계한 분산형 스마트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에너지 디지털 시장은 지금 화석연료 O&M 시장에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지만 미래는 프로슈머 개념으로 해서 에너지의 거래에 대한 것들과 연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거래는 이제 스마트홈과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IDC에 대한 결과인데요. IDC에서 예측한 결과인데요. 우리 국내에서의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AI와 연계해서 에너지를 활성화했을 때 더 많은 그런 시장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스마트 이제 그리드를 이제 스마트화 했을 때,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죠. 스마트 그리드를 같이 연계해서 고도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발전을 가지고서 자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자가 소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계되는 것들이 이 배전단과 연계됩니다. 배전단과는 연계되는 것들이 이제 뭐 끄고 켤 수 있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이 태양광, 풍력, V2G 이러한 것들과 연계돼서 에너지의 활용,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것들과 연계돼서 융복된 차세대 전력 체계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마이크로 그리드가 전국 단위로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력 계통으로 서로 묶어야 되거든요. 이런 전력 계통을 묶어야 되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그리드를 조금 더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는 그냥 그리드를 서로 연계시켜가지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소비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들로만 한정되어 있다면 요즘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그리드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디지털 그리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것들은 이미 스마트 그리드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디지털 그리드는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프로슈머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안에서 프로슈머를 엮어서 각각의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서로 네임택을 붙여서 어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샀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요. 거기에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그리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초기에 지금 얘기한 게 동경대 교수의 니키아 아베라는 교수가 이미 제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각각 세그먼트 그리드, 이런 각각 작은 것들이 서로의 각자의 이름을 가집니다. 뭐, 셀 하나는 뭐 김용현이 되겠고요. 셀 2는 뭐 다른 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산한 데이터를, 에너지를 판매할 때 판매하는 전력에 이미 제 이름이 붙어서 나가요. 그 데이터가 전력이 나가고 그 나간 것들을 어떤 분이 사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샀다라는 걸 이미 알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배전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그리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에서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이 안에 디지털 그리드 라우터라고 해서 이 라우터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의 모듈로서 개발이 좀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하나의 엣지 컴퓨팅의 영역으로서 도달해서 그 그리드 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전력을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 설계되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그리드입니다. 이런 디지털 그리드에 대해서는 아베 교수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아베 교수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미국 내에서도 디지털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12% 이상까지 줄이고자 하는 실증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저탄소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그리드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나와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책으로도 나와서 지금 되고 있는데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분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도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그리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P2P에 연계되어 있는 디지털 그리드로 연결해서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주파수 용 및 접속 용량의 한계 문제 발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AI가 EMS하고 연계되어야 되는지. EMS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AI가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에너지 운영 시스템, 바로 이제 AI EMS에 대한 부분인데요. AI EMS를 제가 좀 정의를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하나는 에너지 운용 서비스의 최적화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는 에너지 데이터의 기반과 에너지 활용성, 엔진으로서 저희는 표출해서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에너지 AI 기반의 에너지 운영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가장 목적이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예측하고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만들어진 것들을 데이터 분석하고 모니터링 플랫폼에 활용하고 거래에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각각 우리가 수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계를 같이 시켰을 때 EMS의 이 가치가 AI EMS의 가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AI EMS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발전 및 소비량의 예측 예보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산자원 설비의 고장 진단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거래 분석 및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교수님께서도 예측 예보도 했고요. 고장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예측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예측 예보에 우리 EMS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화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의 분산자원 발전 예측이 가능하고요. 건물에서 사용되는 소비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서 스마트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의 메인 분전반에 가면 아이스마트로 해서 데이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걸 측정을 한다든지 AMI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요 반응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저희가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자원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전력망의 안정화나 효율화 또는 공급 신뢰성 향상에 진행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측 예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꽂는다면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인데요. 바탕에 있는 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파란색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에서 나온 그 배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저희는 아직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이미 한전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간색 데이터에서 저희를 분석하고 AI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부분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ESS, 그다음에 EV 차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비하인드 미터라고 해서 전력 계측기 바로 그 이하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단은 이미 큰 기업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전에서도 이 전에 여기 마이크로그리드 부분은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 AI EMS에 대한 부분을 결합을 한다면 이 AI EMS를 나중에 한전과 연계를 시키는 데는 굉장히 쉽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력에 대한 그 ESS에 대한 전력의 전력 대응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EV 충방전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소비량에 대한 예측을 집마다 하나씩 할 수 있고요. 또한 발전량 예측을 태양광이든 풍력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영국은 예측 예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그리드 단으로 설명드렸지만 이제 영국은 이제 작은 단위에서 부하 예측과 수요 관리, 에너지 거래에 대한 부분으로서 내셔널 그리드는
그 딥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 예측, 그 다음에 발전 예측, 그 다음에 관련되고 있는 에너지 운용에 대한 예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지금 현재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KT에서 이미 2018년도에 좀 선언을 했습니다. KT 머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에너지 이쪽에서 지금 에너지 소비, 생산, 거래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진단,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KT 머그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10% 저감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발전 및 소비량에 대한 예측 예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이제 몇 번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PPT가 아니어서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더 그래프입니다. 더 그래프인데요. 죄송합니다. 더 그래프인데요. 요 파란색 부분은 원래 소비되는 소비량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그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원래 발전돼서 나가야 될 이런 에너지 양이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지금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배전에서 들어오는 발전량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보여주는 이제 더 그래프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솔라, 태양광하고 연계되어서 이 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PPT로 되어 있어서 이런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예측 예보하는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스타트업에서 하는 이제 이미지 딥러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딥러닝을 많이 할 때 이미지를 가져와서 처음에는 홍학의 이 상단부, 펭귄의 상단부, 참새의 상단부, 물고기의 상단부만 가져서 그 나머지 단을 예측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예측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진행해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 4가지를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결과도 나오고요. 알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오리지널 지금 결과를 좀 제가 PPT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총 굉장히 많은 결과를 계속 돌리면서 예습, 학습을 하면서 나온 결과들이 최종 4번째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면서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측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집어넣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예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예측을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 로컬 사이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그 일사량과의 매칭을 통해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15분마다 한 번씩 나오고요. 우리가 얻는 데이터는 1초 만에 한 번씩 계속 데이터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시간이 이게 우리가 측정한 시간과 매칭이 되느냐도 하나의 또 관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기상청에서 주는 데이터는 맞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지금 저희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예측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상 예측을 해야만이 발전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상청에서 2, 3일 후에 비가 옵니다라고 하는 것도 몇 퍼센트의 그 에러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접근을 했고요.
기상 예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 센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시간입니다. 3시간 후에 정확한 기상을 해서 발전량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종은 그 다음 날에 대한 부분을 가는데, 이건 좀 굉장히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굉장히 챌린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한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2, 3년에 그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같이 연기가 돼서 이렇게 영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단에서 마이크로그리드 단에서 예측해야 되는 부분하고 연기가 돼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측한 것을 가지고서는 발전량에 대한 부분만 확보하는데, 보통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설치한 거, 아니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의 고장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시스템의 설비의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의 설비의 고장 진단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한 고장 예측을 통해서 이런 장비의 성능을 확인을 해서 미리 가서 보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셧다운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비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를 나타내고, 이러한 수집된 것들을 처리 분석하게 됩니다. 처리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통계학적인 처리 분석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계속 학습을 통하면 설비의 예지라고 해요. 예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현재 태양광 시스템을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들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보통 태양광 시스템에서 이제 고장 현황 및 유형이 보통은 PCS 고장이 가장 많죠. PCS 고장, 아니면 이런 핫스팟이나 아니면 오염에 의해서 발전량이 떨어지는 것들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발전량이 고장 유형들을 이렇게 이미 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인버터에서 가장 많은 영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인버터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제 이런 오염이나 이런 핫스팟에 의해서 특정한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 개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보통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모듈을 이렇게 쭉 찍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비 같은 경우는 전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찍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냥 데이터가 이상한데라고 하는 직감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태양광 패널이나 이렇게 설비를 열화상 카메라로만 찍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이 그림들을, 이미지를 가지고서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곳을 트래킹을 하게끔 이미지를 넣어서 통합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를 쌓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스트링에 엮여져 있는 인버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발전 스카다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ESS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슈이지 않습니까? ESS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할 때 이것들 어떻게 끌 거냐,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면, 이제는 이게 그 화재나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SS의 문제는 셀, 모듈, PCS 어떤 게 문제일까요? 라고 했을 때 복합적이다라는 결과로 뭉뚱그렸죠. 왜냐하면 어디에서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 배터리의 셀 상태에서의 특성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어 시스템, 배터리 BMS에서의 이상 신호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이상 신호에 의해서 배터리가 과충전하거나 과동작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특성들이 좀 나타나서 이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전력망이나 그 환경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충방전 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일사량에 대한 일관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발전했을 때 이것들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고정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셀 상태나 배터리 제어 시스템, 전력망 등의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야만이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I-CBM을 연계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AI-CBM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총 6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하나에 대한 실시간으로 가시화를 시켜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 문제에 대해서 감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요. 세 번째는 고장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잔여 수명에 대한 예측하고 점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유지보수, 마지막으로는 유지보수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다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과 용량 절감 등에 대한 방안으로 제품화,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왼쪽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 부분이고요. 모니터링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도 다 모니터링이 되겠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 서버에 쌓이게 되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검토하고 고장 진단 및 예측을 점검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한 다음에 이것들을 유지 보수하고 향후에 옵티마이즈, 리버스 엔진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고장 예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방안으로서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장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상 진단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1초에 한 번, 20ms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딥러닝을 한 후에만이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에서의 지금 보통에는 폴트 도미네이션에서 고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이 부분이 그냥 사람들이 잠깐 고장일 수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더 뒤로 가는 것들은 이 딥러닝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EMS에 적용을 해서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고요. 이런 고장 진단에 대한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거래 분석 및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될까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는데 곧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규제 혁신 기술로 해서 지금 하나가 된 게 뭐냐면 로컬망에서 에너지를 사고 파는 것들을 진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거래를 한전망이 아닌 사설망을 통해서 에너지 거래가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을 저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제 시스템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차 충전할 때 거기에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을 받으면 이 비용을 발전한 그 사람에게 일정한 지분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거래에 대한 부분과 최적 제어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에너지 거래 분석은 각각 집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리드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서로 IoT 기기를 통해서 어떠한 여기에서 얼마나 발전한다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각각 집에서 그 남는 에너지를 거래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P2P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때 여기서
더 필요한 거는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은 향후에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렇게 클러스터 하나에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포인트를 연계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가지 설비를 연계를 시켜서 이것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서로가 판단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설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단 포인트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또한 그 서버의 부하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커뮤니케이션을 위로 올리고 서버를 작게 나눠서 엣지 컴퓨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서로 통신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엣지에서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의 판단을 다른 곳에다 뿌려주면 뿌려줬을 때 그 다른 데이터들이, 다른 엣지 컴퓨팅들이 이것을 받아서 다시 딥러닝을 해서 판단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로 해서 저희는 이제 엣지 컴퓨팅을 하나씩 해서 AI, EMS를 각각 작게 나눠서 진행하는 이런 다중 분산 발전의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나중에 향후의 거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거래에서도 여기 각각의 서버에서 나오는 그 발전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통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용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앞서서 예보, 그 다음 고장 진단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것들을 하나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VPP를 써놨는데 이게 하나의 디지털 그리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건데요. 분산 전원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한 예측, 고장 진단, 프로슈머를 통해서 하나의 가상 발전으로 연결시키면, 이 가상 발전 안에서는 서로 예측, 그 다음에 가격 예측이 돼서 분산 전원의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특정 그 EMS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VPP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개통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개통이 이제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개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통에 대한 설계 해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그 분산자원별 운영에 대한 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AI 기반의 운영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뭐 각각의 EMS가 기존에 있었다면 EMS 플러스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그 개인별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개인별, 그다음에 회사, 빌딩별, 그다음에 전력 빅데이터 상관관계 분석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앞단에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 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AI 광에너지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목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성 확대와 운영 시스템의 효율화 및 고도화에 대한 최대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금 과제를 하는 저희 센터가 총 20명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20명들이 지금 거의 반절 이상이 이제 시스템에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절은 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냥 그 태양전지와 모듈에 대한 부분으로 또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향후에 과제와 지금 진행이 돼서 할 것들이 중에 하나인데요. 저조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조도라고 한다면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저조도는
빛이 낮은 상태입니다. 태양광이 빛이 낮지는 않을 텐데 왜 낮을까를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저조도를 하는 이유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발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건물 안에서 이런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는 용도로만 쓰는데 이 빛을 소비하는 이 빛이 이제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빛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IoT 구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스템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광전 변환 화율이 40% 이상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2%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IoT 기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IoT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건물의 빅데이터에 사용되는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A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AI 그 도구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제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 인공지능의 그 도구에 넣었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기상 정보나 전력 정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받아서 데이터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인공지능 예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환으로 저희가 하나의 에너지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그림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배전 밑에 단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로 크게 테마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단에서 말씀드린 고장 진단, 예측, 탐지 및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거래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장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장비 구축을 통해서 기업 지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장 진단을 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원의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전력 거래 시뮬레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만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활용성이 높은 장비가 될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비는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최종 목표로 빅데이터 활용한 상용화 실증 플랫폼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기업에게 연계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에너지 고장 진단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고장 진단이나 배터리나 이런 모듈에 대한 고장 진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고요. 에너지 탐지 분석도 에너지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다들 궁금해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탐지하고요. 탐지한 것을 가지고서 측정 분석해서 이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감시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눠서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거래 분석은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 에너지 데이터를 저희가 가상으로 아니면 이미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서 전력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상 운영을 통해서 거래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특이성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부분인데요. 특이한 점은 저희도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그런 건물이나 시스템에 대한 확정적인 문제 이런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장비이므로 저에게 많은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앞단에 말씀드렸던 운영 시스템과 지금 AMI 기반하고 다중 프로토콜 EMS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태양전지는 모듈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는 거를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